민박집 문을 열었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이 회사 김 부장님이었습니다. 평소엔 차갑기만 하던 그분이 왜 혼자 여기 와 계신 걸까요? 그리고 저는 왜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걸까요? 3박 4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44살, 이제 곧 45이 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하기엔 한 가지 남들과 다른 점이 있죠. 바로 노총각이라는 점입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냥 편하게 혼자 살라고들 하시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롭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는 빈방.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으로 때우고 TV를 켜놓고 잠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20대 후배들은 연애 이야기로 시끌벅적하고 30대 동료들은 육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그저 웃으면서 듣기만 할 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순간 제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늙어가는 건가? 나는 평생 혼자인 건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연차를 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로요. 힐링이 필요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서 경기도 어느 산골에 있는 작은 민박집을 예약했습니다. 리뷰를 보니 조용하고 풍경도 좋고 무엇보다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딱 일주일만 아무 생각 없이 쉬어보자. 그렇게 마음먹고 짐을 쌌습니다. 목요일 아침 회사에 연차 신청을 하고 차를 몰고 민박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니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창문을 열고 달리는데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 이거였어. 내가 필요했던 게 2시간 정도 달렸을까요? 내비게이션이 도착을 알렸습니다. 민박집은 생각보다 더 외진 곳에 있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정말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박집 마당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리고 그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 대리님? 김민혜 부장님이었습니다. 제 직속 상사였죠.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김 부장님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김 대리님이 왜 여기? 저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힐링차 왔는데요. 부장님은요? 김 부장님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이유로 왔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민희 부장님, 회사에서는 얼음공주로 통하는 분이셨습니다. 업무는 완벽하게 처리하시지만 감정 표현이 거의 없으시고 항상 냉정하신 분이었죠. 41살 미혼이시고 회사에서는 누구도 사생활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제 앞에서 조금은 당황한 표로 서 계셨습니다. 회사에서 볼 때와는 달리 편한 옷차림에 머리도 자연스럽게 풀어내리신 모습이 낯설면서도 왠지 편안해 보였습니다.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 2분 아시는 사이세요? 그럼 잘 됐네요. 사실 예약이 겹쳐서 어떡하나 했는데. 네. 저와 김 부장님은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예약 관리를 실수해서 2분 다 같은 날짜로 예약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민박집을 알아봐 드릴까 했는데 이 근처는 다 만실이라서요.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힐링하러 왔는데 회사 상사와 같은 민박집에서 지내게 생겼습니다. 김 부장님도 곤란한 표정이셨습니다. 제가 다른 곳을 알아볼게요.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늦은 시간에 다른 숙소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아, 걱정 마세요. 방은 2개예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각자 화장실도 있어요. 아주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공용 거실에서 같이 하시면 되고요. 저는 김 부장님을 조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부장님도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만 이렇게 지내보죠. 내일 다른 곳을 알아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으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힐링하러 왔다가 더 스트레스 받는 거 아냐?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짐을 풀고 샤워를 하고 나니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공용 거실로 나갔더니 김 부장님도 나와 계셨습니다. 저녁 같이 드실래요? 부장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네, 그럴게요. 아주머니가 준비해 주신 저녁 식사가 식탁에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집밥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밥이었어요. 저희는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그러다 김 부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김 대리님, 회사에서는 이런 얘기 못했는데 항상 업무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좀 까다로운 거 알아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김 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에요. 배울 점이 많으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부장님이 작게 웃으셨습니다. 회사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또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이 정말 많네요. 김 부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부장님은 왜 여기 오셨어요? 힐링이 필요하셨다고 하셨는데. 김 부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강한 척해야 하잖아요. 특히 여자라서 더 그래야 하고, 감정 보이면 안 되고 약해 보이면 안 되고. 부장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내 모습이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한테 듣는 소리는 언제 결혼하냐는 거고, 나이 40 넘어가니까 이제는 그냥 혼자 사는 불쌍한 사람 취급이에요. 김 부장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저는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도망쳤어요. 똑같은 이유로요. 김 부장님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김 대리님도 외로우세요? 네. 많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40 넘어서 혼자라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주변에서는 편하게 살라고 하지만 사실 외롭거든요. 그날 밤 저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가족 이야기, 인생 이야기. 평소 회사에서는 절대 나눌 수 없었던 깊은 대화들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따뜻하고 섬세한 분이셨습니다. 그저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였죠. 강해 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김 대리님, 부장님이 불렀습니다. 네. 내일 다른 숙소 안 찾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같이 지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저도 괜찮아요. 그렇게 저희의 3박 4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민박집 주변에는 작은 오솔길이 있었는데 걷기에 딱 좋았습니다. 한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대리님, 김 부장님이었습니다. 저도 산책하려고 나왔어요. 같이 걸을까요? 네, 좋아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이런 거 언제 해봤나 싶어요.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거요. 저도요. 항상 뭔가에 쫓기듯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디 가야 할 곳도 없었고 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이 순간을 느끼면 되는 거였습니다. 오솔길 끝에 작은 개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 앉아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김 대리님. 네. 회사에서 볼 때랑 완전 다르시네요. 저요? 어떻게요? 더 편안해 보여요. 자연스럽고. 저는 웃었습니다. 부장님도요. 회사에서는 무서우신 줄만 알았는데. 부장님도 웃으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제가 무서운 줄 알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심은 근처 작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민박집으로 돌아와 각자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했습니다. 저녁에는 아주머니가 바비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김 부장님이 맥주 한 캔을 건네셨습니다. 하나 드실래요? 네, 좋아요. 우리는 별을 보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김 대리님. 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김 부장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저 결혼하고 싶었어요. 진심으로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 너무 바빴고 30대에는 승진하느라 정신 없었고 40대가 되니까 주변에 소개해줄 사람도 없더라고요. 부장님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이러니까 혼자 사는 거지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싶었어요.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제 선택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 버린 시간이 되더라고요. 김 부장님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김 대리님. 네. 지금 이 순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부장님이 작게 웃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민망하고 어색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좋아요.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오랜만에. 외롭지 않네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김 부장님이 마당에서 아침 요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 깨우려던 건 아닌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도 일어나야 했어요. 저는 옆에 요가 매트를 깔고 같이 했습니다. 사실 요가는 해본 적이 없었지만 부장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숨을 깊게 쉬고. 부장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요가를 하면서 우연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또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회사 상사인데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요? 아침 식사 후 아주머니께서 근처에 예쁜 카페가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부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차를 타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카페였는데 뷰가 정말 좋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부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김 대리님,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 없어요. 부장님은요? 저도 없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은요. 부장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제가 평생 혼자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냥 체념하고 살자고. 근데 여기 와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부장님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카페에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듯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민박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우리는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일이면 돌아가야 하네요.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아쉬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는 게 싫었습니다. 회사 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까요? 부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부장님과 대리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원래대로.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도요. 부장님이 작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 부장님도 나와 계셨습니다. 잠 안 와요? 부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부장님도요? 네. 내일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네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김 대리님.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김 대리님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뭘요?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하고요. 부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남들 배려하고 굳은 일도 마다 않고 불평 한마디 없이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런 말할 수 없잖아요. 상사니까. 부장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차갑게 대했던 것 같아요. 감정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부장님, 여기 와서 김 대리님을 다시 보게 됐어요. 회사 밖에서의 모습을요. 부장님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역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장님,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저도 부장님을 회사에서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강하고 멋진 사람이 있구나 하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부장님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됐어요. 따뜻하고 솔직한 모습을요. 부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부장님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고백이었습니다. 44살에 처음 해보는 고백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장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저도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겁고도 깊었습니다. 저도 김 대리님을 좋아해요. 부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이 넘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이미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김 대리님, 네. 회사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회사 상사와 부하 관계였으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부장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천천히 가보는 거죠. 조심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희망을 담아서요.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짐을 싸고 민박집을 정리했습니다.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우리는 민박집을 나섰습니다. 정말 가야 하네요.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아쉬웠습니다. 이곳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는 걸까요? 차에 올라타기 전 우리는 마지막으로 민박집을 돌아봤습니다. 3박 4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이 바뀐 시간이었습니다. 김 대리님, 부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잘해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각자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 달랐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아니, 가벼운 게 아니라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김 부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부장님이 작게 웃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미소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상사와 부하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조용히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다른 부서로 이동 발령을 신청했습니다. 더 이상 부장님과 직속 관계가 아니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공개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도 있었습니다. 40대 노총각이랑 40대 노처녀가 만나네. 늦깎이 연애 좀 보소. 그런 말들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행복했으니까요. 1년 후, 저는 청혼했습니다. 민박집 그 장소에서요. 부장님, 아니, 미니 씨. 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김민희 씨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만 모였습니다. 45에 처음 입는 턱시도, 42에 처음 입는 웨딩드레스. 늦은 나이였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47살, 아내는 44살입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나이도 있고 우리는 그냥 둘이서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있고 함께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때로는 산책을 나갑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제게는 기적 같습니다. 40 넘어서 찾은 사랑. 누군가는 늦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의 때가 어디 있나요? 40이든 50이든 60이든 마음이 움직이면 그게 사랑이고 그게 시작인 거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이 계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고요. 저는 경기도 산골 민박집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찾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두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민박집 예약이 겹친 그 실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으니까요. 가끔 아내와 그 민박집에 다시 갑니다.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곳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참 잘 만났죠? 그러게요. 기적 같아요. 44 노총각과 41살 여자 상사의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세요.